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시의회에서 주요 현장 방문을 하려다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행기관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퇴임 예정 국장의 불참을 이유로 현장 방문을 취소했다는 잘못된 인식의 말이 돌고 있어 바로잡자고 합니다. 어제 일정 취소는 국장의 참석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밀양시가 현재 중요한 행정 사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고 퇴임하는 국장이 일정 하루 전 퇴근 무렵 전화로 불참을 알려왔고 이러한 사실을 기획 담당관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질타하고 집행기관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시스템과 유사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유사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너무도 허술하여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방문 일정을 보이콧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의회의 권위적인 행태로 이해하고 호도하는 말들이 있다는데 이건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 정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정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정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정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입니다. 소관 감사 자료는 위원들에게 기배부되어 사전 내용 숙지가 되어 있으므로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15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밀양시 지역경제과장 황원철.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28억 3,997만 9천 원으로 166억 1,937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억 2,060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과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0명을 채용하였으며 집행잔액 7,012만 8천 원은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및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내이동 소재 도시재생센터 2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2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신중년 경쟁력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잔액은 1억 2,172만 7천 원은 채용자 9명 중 중도 포기자 4명이 발생하고 재채용 시 자격 요건이 미충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노동자 고용 시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36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2개소에 육성자금과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비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10개 마을단체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취업 취약계층 38명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잔액 745만 원은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물가 안정에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착한 가격업소 39개소에 인센티브로 공공요금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8개소에 배달료 및 포장용기 지원을 하였으며 잔액 770만 5천 원은 배달료 지원 신청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사업은 전통시장 5개소에 환경정비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소규모 환경개선 등에 총 2억 17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 화재 공제 지원,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총 15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출연금 8억 원으로 창업자원과 경영 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하였으며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의 80% 지원과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휴표 없이 생계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분들께 월 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가게 간판 테이블, 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 개선의 54개소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2개소를 가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870만 5천 원은 12월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17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금의 일반 보전금은 상품권 발행액의 10%인 80억 7,900만 원을 할인 판매 보전금으로 판매 환전 및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수수료로 4억 1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788만 8천 원입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61억 원으로 빈점포 창업 지원,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엔 3차년 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을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 교부하여 누구나 가게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보상계획 연락 및 공고문 신문 게재 홍보에 21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은 업무 보조 및 환경 정비를 위해 기간제 1명을 채용하였으며 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소상공인 지역 역량 강화, 창업교육 등을 20회 실시하였으며 19페이지 시설장비비 부대비 잔액 5,800만 원, 807만 원은 센터에서 장옥으로 연결하는 삐가림막 계단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연결 계단의 경사가 건축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으로 연료비 경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시설 분담금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구간 중 3개 구간에 3,308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9개 구간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은 상동면 유산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특정 지역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172개, 태양열 44개, 총 216개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86가구를 선정하였으나 6가구의 사업 취소로 1,316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상남면 대성마을과 청도면 평지마을이 선정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사고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 예정입니다. 서민청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서민청과 취약계층의 노후 차단기, 콘센트, 노후 등을 교체하여 전기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75가구의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역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또한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55가구에 150여 개의 등기구를 교체하여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2페이지 취약안전계층 전기화재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17개소에
소화용 가구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산업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건물 에너지 진단을 받은 노후 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단 결과 2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은 1억 6,829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답례품 구입 및 배송,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광고,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비는 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체 인력 6명을 채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29만 원입니다. 25페이지 고향사랑 기금 사업은 치매 어르신 돌봄 기계 대여 등 총 7개 사업에 1억 6,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밀양시 고향알레기 프로그램 사업은 고액 기부자와 당후인을 대상으로 밀양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47억 4,481만 2천 원 중 57억 6,51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억 7,96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며 사업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억 7,561만 원으로 상반기 7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8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은 구인 등록 38건, 구직 등록 257건, 취업 알선 55명으로 취업 하단의 취업 특강 프로그램은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지역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9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16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14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물가 안정의 착한 가격업소 지원은 착한 가격업소 44개소에 6월 중 상반기 공공요금 및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8월까지 총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은 모니터 요원 과장님, 예, 그 보도는 죄송합니다. 오늘 집행 내역들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충분히 이렇게 또 검토를 하고 다 이렇게 일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고 일단 뭐 중요한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해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 요원 운영은 모니터 요원 7명으로 하여금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 사업은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올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지원 조건은 최대 1인 150만 원으로 금리는 8.9에서 9.9%입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은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상 발생 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31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하단의 전통시장 축제는 보조사업자인 내일상인회의 사업 포기로 향후 예산 삭감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사설 주차장 이용 지원과 전통시장 화재 공개 지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하겠으며 3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육성 대출 자금을 총 125억
원까지 확보하였으며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 보증 수수료와 이자 차익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시 생계 안전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인 소상공인 312명에게 월 5만 원씩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단의 가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비 2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 120개소가 신청하였으나 4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일반 운영비 종이 상품권 제작은 5월 집행하였으며 일반 보증금인 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및 판매 환전 수수료는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사업비 10억 6,500만 원 중 6억 6,550만 원을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 교부하였으며 미교부된 금액은 국비 교부 시 집행하겠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비 5,900만 원은 공사비로 보상 완료하여 사업 착공 및 집행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시내 지역 11개 구간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 사업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상동 유성마을 2구역 배관망 및 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 예정이며 LPG 용기 사용 가구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가스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은 치매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타이머 콕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적어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 3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건물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등 수행기관과 사업협의 및 사업장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일반 과장님 이렇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세부 예산 현행이라는 세부 요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나 단위 위주로 설명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표 예산 집행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원으로 보상비를 명시 이월하고 설계 용역비는 4개월 이월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3억 원으로 시내 지역 12개 구간에 배관가스를 매설하려고 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5월 말 현재 11개 구간은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1개 구간도 6월 말이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 3년 이상 장기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 두 건이 있으며 특별예제 기업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5개 전통시장에 대해 환경정비 인건비, 스프링쿨러 보수, 공공요금 등에 2억 7천여만 원을 2024년에는 환경정비 인건비, 노후 아케이드 및 물홈투어 정비 등에 2억 7천여만 원을 2025년 4월 말 현재는 무안시장 주차선 도색 작업과 아리랑 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보상비 등에 40억 1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 밀양 아리랑 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문제집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아리랑 전통시장 내 기존 주차장 22면을 77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7억 6천여만 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부지 보상 협의 중이며 향후 계획은 6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사업 인정고시를 하고 7,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부 소유자와 협의 보상에 이견이 있어 수용 재결이 불가피하며 사업 인정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은 이해관계인 35명 중 31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사명간은 입장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부지 매입비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공사비 부족액은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중소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석정로 일원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5개 구간 20여 개의 사업을 현재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22년에는 사업비 7억여 원으로 아리랑 시장 환경디자인 사업의 12개 사업을 2023년에는 21억 6천여 원으로 진장 청년 장학거리 외 17개 사업을 2024년에는 13억 9천여만 원으로 누구나 가게 빈점포 지원 외 13개 사업을 올해는 10억 6천5백만 원으로 햇살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 업무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본 건물은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어 2024년 5월 우리 부서로 관리 이관되었으며 현재 상권 활성화 추진한 사무실,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운영, 에어바운스 놀이터 시설 및 강의실, 교육장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3층 공간에 시민 탁구장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상인회와 여러 활용 방안을 논의 끝에 지난 5월 26일부터 요가, 노르게실, 라인댄스 등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강좌에 2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 104페이지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106페이지 가맹점 매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3년차가 되어 총 모금액은 9억 9,626명으로부터 10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첫 해에는 2024년에는 4억 5천여만 원을, 2024년에는 5억 2천여만 원을, 올해 4월까지는 1억 2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1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24년 6개 사업에 1억 6천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5년에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치매 어르신 돌봄 남한의 약비서 기계대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고향사랑 홍보 실적은 현재 기업 주 1회 유관기관 및 기업체 방문과 타 시군 공공기관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소상공인 현황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폐업자 현황 128페이지 연도별 지원 현황 130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착한 가게업소 지원 사업은 현재 43개소이며 50개소로 확대하여 착한 가게업소에 인센티브로 공공요금을 최대 85만 원을 지원하여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0명을, 올해에는 상반기 75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8명을 채용하여 취업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회적 기업 말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 4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 말기업 8개, 예비 말기업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지역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4년도 공모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사업은 5월 말 현재 9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4천만 원의 사업비를 5월 중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이용 실적입니다. 희망드림 지원센터는 취업교육 및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밀양시 도시재생센터에 조성된 시설로 면적은 185제곱미터, 주요 시설로는 스터디룸, 동아리방, 회의실, 상담실,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기간제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용 실적 및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추진은 12개 구간에 1,478kg의 배관 매설로 112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1개 구간에 1,370여 메다 배관 매설로 96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상남 예림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위해 마암터널 주변 구간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역별 허가 내역입니다. 현재 전라도 및 타 지역의 선로 용량 포화로 경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산내면에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집중되면서 단기간 내에 한전의 개통 연계 용량이 소진되어 한전의 선로 용량 보강 없이는 추가 허가가 어려울 실정이며 인근 지역으로 분산 유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가스 콕 보급 추진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 현재 신청을 받았으나 계획 물량인 400개에 미달하여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 물량이 확정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그 설명한 감사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첫 번째 질의를 지역경제과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검사 실시한 자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87페이지에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 하반기 내역이 없어요. 실시를 안 하신 겁니까? 아, 예. 하반기는 그 시기를 놓치는데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기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놓쳤다는 말씀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보니까 총 7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7건이나 하자검사 실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업무 태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하자 보수 기간 내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 유지비로 4,192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상 집행된 부분,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권 활성화 센터는 건물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게 하자 보수이기보다는 시설 장비 유지비 차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일부 좀 시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에는 하자 보수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목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이제 6개월 됐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과장님께서 한 걸 갖다가 내가 잊지 않았어, 잘 모르겠다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로 해서 파악을 다 해서 우리 밀양시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속성이 있어요. 공직자들은. 그러면 여기 와서 6개월밖에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그 앞에 있던 뭐 과장이나 계장이 했다, 이렇게 뭐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앞에 했더라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제가 우리 동료 이현우 의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제가 근데 아마 이현우 의원님 말씀은 이런 것습니다. 이게 하자 보수가 아니라 이게 보면 이제 시설 개보수입니다. 맞죠? 5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이 센터를 지었는데 이 보면은 노후 계단 벽면 정비 및 난간 뭐 물 흉통 설치, 벽면 보강 뭐 이런 건데 이 5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애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설계서상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이만한 사업에 들어가 했는데 이게 뭐 하주 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이런 짧은 기간에 이 시설 또 보강이 또 이렇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말씀을 아마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정의재 의원님, 이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예, 향후에는 좀 건물의 유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보수를 꼭 실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 드림 취업센터 운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간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2022년, 3년, 4년 갈수록 90.1%, 86.7%, 38.1%로 이렇게 급격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 성과도 보니까 갈수록 성과 비율이 2023년에 2022년에 14.1%, 23년에 21.3%, 24년에 11.6%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지, 왜 이렇게 부진한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실제 구직하고자 하는 분하고 구인하는 분하고 서로 입장 좀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회사에서는 또 많이 구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신청자가 그에 맞는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서로 매치가 좀 안 돼서 실적이 좀 저조하고 것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취업지원센터가 조금 많이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갈수록 저조한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뭐 생각은 건 했는데 아주 특별히 방안은 지금 마련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분명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평가라든지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 인식만 갖고 계시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질의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유관기관이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효성 평가를 실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는 이런 사례는 저는 두 번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 방안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답변 드렸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한번 확인해보고 요게 지금 계속 지금 의회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요 시급한 업무를 끝내놓고 들어가서 바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간을 가지고 뭐 느긋하게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게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빨리 최선 있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그 최대한 빨리가 좀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신뢰도를 높일 수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재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통시장 주차장 그 건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그 감사 자료를 딱 보다 보니까 이게 그 2023년도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연구 용역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 용역 해가지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도로 결정 변경 용역을 2,200만 원을 예산을 했다가 이게 지금 사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왜 이걸 먼저 하지 않고 주차장 사업을 보상을 시행했는지 또 사고 이월은 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그 시설 결정이 늦게 되어서 모든 그 보상 업무도 다 지연됐는데 그 보상은 그 전에 된 것은 없고 시설 결정이 작년 연말에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보상은 올해 들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출입 문제지 않습니까? 그 진출입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 변경이 이게 가능한지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연구 용역비를 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사고 이후라고 절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25년을 또 뒤벼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출입료하고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혜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시장 내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건입니다. 기존의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더 확장되는 그런 건입니다. 지금 그 진출입에 따른 부분은 그 현황을 아시겠지만 진출입 거리가 한 20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이유를 제가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준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고 이월내서 계속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전자상거래 운영해가지고 1억 5,400만 원을 해살상권 전자상거래 지원 및 온라인 판매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앞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통시장에 운영하고 계시고 또 상권을 활성화하고 계시는 대부분 상인들이 연세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 연로하시고 억지로 그냥 생업을 해오시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거기에 물품을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고무신하고 몸빼기 팔 거냐? 정말 이게 온라인 판매할 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거래 활성화한다고 1억 5,400만 원을 예산을 해서 국비 5,4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었던 중에 11억 원 중에는 5,500만 원만 집행되고 4,400만 원은 미집행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문제가 뭐냐면 추진 성과로는 44개소 입점을 신청했는데 판매 금액이 11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자 상거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지역 여건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은 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여건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방금 의원 지적하셨듯이 그 나이 많은 청년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하지 않고 이래 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임위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을 미리 하고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행 중에 예산 소요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웹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5,7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상권 활성화입니까? 과장님 답변. 예, 시작할 때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뭐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향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 실시 전에 이 수요조사라든지 기초조사, 다음에 대상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는 뭐 물론 43개소가 입점했다지만은 상가에 있는 그냥 단순히 가입해라고 하니까 가입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 낭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보조가 5,4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실적이 11만 2천 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죠. 예, 그 정의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사업 변경이 가능하면 신속히 변경하고 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뭐 올해하고 내년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밀양시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세밀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 요 사업은 지금 이대로 진행해서는 성과를 절대 낼 수 없다고 보고요. 사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전자상거래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SNS상에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권을 그 가게마다 특징, 그다음에 그 장점,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라리 청년들의 이 상가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로 해서 좀 더 알려지면 거기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영남로를 왔다가 주변에 상가 왔을 때 거기 보니까 그게 정말 청년들이 하는데 여기 괜찮은 메뉴들이 맛집이 있더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밀양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보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장비가 다 들어야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5분간 정회를 선언.
예, 의석을 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방금 우리 저 동료 의원께서 전통시장 연구 용역비 이게 뭐 예산이 자꾸 이월됐다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용역을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이 결정이 안 되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근데 이게 집행됐지 않습니까?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연말에 해가 예 집행됐습니다. 몇월 됐습니까? 그래 과장님 12월 제가 예. 이 사건에 금방 동료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질문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용역이 안 나오면 주차장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는데 왜 주차장을 합니까? 이거는 202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몇 페이지고 페이지도 이야기 안 해도 안 되겠네 이거는. 가스콕 있지 않습니까? 밸브. 예, 예. 거기 우리 동료 의원이 오분 자유 발언을 한 게 지지가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읍면에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동료 의원이 지지 목적이 어려운 세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스 밸브의 위험에 노출돼가 있으니까 가스 밸브 콕을 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지지에서 한 겁니다. 그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좀 어려운 이웃들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해주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읍면별 신청해서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못한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 걸 지금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거 금방 지금 설치하고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를 임의로 지정 어차피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그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계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하면 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97페이지, 96페이지 밀양 아리랑 시장 주차장 확정 추진 현황 문제점 및 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우리 이 사업장 선정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 경제과가 우리 상근이 언제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다뤘을 겁니다. 그래 처음에 우리 간담회 시때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간담회 시 때는 저희들이 얘기가 아리랑 전통시장 그다음 뭐 상상루 해천 상상루입니까? 아 해천 상상루 그다음에 저 독립운동 뭐 어열기념관 여기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차장을 하자고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한 거 혹시 뭐 들은 적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간담회 때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위원회 가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전통시장 안에 하게 된 경위가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자리에 결정을 하게 되었죠. 예, 예. 예. 그러면 상인회에서 우리 요구를 해서 여기 자리를 지정했으면 다 가협의를 했어.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 예. 다 협의를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뭐 7, 8월경에 수용 결정을 해서 발주를 하겠다. 그것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가능합니까?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활하게 협의 보상만 되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일단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님, 예. 자 수용 결정이 됐다.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그냥 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도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과장님 가서 그 들릴 겁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 있죠. 예. 그 말씀하셔야죠. 또 금방 과장님께서 시설 결정이 되어서 포기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2년, 3년, 4년 끌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 우리 내일동 그쪽에 아리랑 전통시장인지 해천 뭐 상상루라든지 어일기념을 아울 수 있는 주차장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에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상인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해줘야죠. 다른 이 일자리 경제과 사업이 이렇게 맞는데 이 하나 사업 보고 우리 직원들이 매야 됩니까? 나는 유치 선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몇 분들한테 끌려간다는 자체가 난 잘못된 거예요. 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원점에서 새로 검토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협의 보상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두 집은 변호사 선임했죠. 한 예. 집은 그냥 행정사 위임했죠. 쉽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토지 얼마를 다 끊어서 약 1,300만 원, 평당에 1,300만 원 하는 우리 보상금을 지급한데도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 보상금 하나도 안 나갔죠. 보상은 지금 두 집에 세 사람 놔두고는 나가는데 거의 한 70%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다 지급했어요. 예, 한 7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결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인공위성 사진을 봐도 이것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보상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고 큰 필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일단 사업을 상인회에서 운営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 그 추후 보상할 때는 상인회에 그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설득을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딜로 안 빠졌습니까? 그 상인회 간부부 되시는 분 임원분하고 같이 좀 도움을 구해 같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과장님 벌써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를 지금 위임을 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가 벌써 1, 2월 달에 변호사 선임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나왔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상금을 집행을 다 한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협의도 없이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안 가겠는데 도시 시설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또 여기서 같이 결정을 해달라고 해준 거 맞죠? 맞습니까? 과장님, 예. 대충 과장님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의회 왔어.
의원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 앵무새처럼 읽으라 우리가 뭐 말을 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즉각적으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그 부분. 예. 그런데 지금 보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아니, 일반 잠깐만 예. 잠깐만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빼려 처음부터 가협의가 잘 안 됐어 빼려고 했는데 이제 시설 결정하기 전에 이 지주가 와서 이것도 같이 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예, 할 때는 사업 부지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후 이제 보상의 이제 가격에 마음에 안 드니까 가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가감정 한 거를 그 부분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도 시설 결정을 이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을 딱딱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 없이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업을 진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어촌 도로라든지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선 끊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이장과 그 지나는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서 가협의를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 99%가 거의 다 돼요. 외지 나가 있는 데 빼고는.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절차를 다 거쳤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총 450평, 400몇 평입니까 이게? 총 440평입니다. 맞죠, 과장님? 지금 빠진 게 지금 몇 평입니까? 빠진 게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 그 거의 3분의 1 넘죠? 3분의 1 되죠? 예. 가격은 그 빠진 사람이 가격이가 맞습니다. 평수도 그 예. 100평 넘지 않습니까? 예. 4분의 1 25% 근 30% 가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의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이걸 협의가 안 되면 발주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발주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거 빼고 할 거예요? 예? 이거 빼고 할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빼고 할 거예요? 빼고는 만약에 아니고 잠깐만 이 협상이 보상 협의가 계속 수용이 결정 난다고 과장님 생각에 수용이 결정이 난다더라도 안 비켜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지금 보상도 한 70%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보상은 70%를 하지만은 전체 평수라든지 자 우리 30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 중에 4명이 3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가 3명 세 집이 지금 거의 한 3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부지가. 그 자꾸 뭐 그 보상 인원수로 치보면 과장님 말씀 맞죠? 그 우리 평수로 쳐야죠. 전체 면적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치면 약 30%가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그 30% 안 된 데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올 연말까지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이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토지 수용을 하고 이제 아니 수용이 결정났다 치자. 내가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7, 8월 달에 수용이 결정났다. 수용 났다. 강제 수용하세요. 우리가 하면 강제 수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하면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은 공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너무 좀 예, 그 부분은 그런 과정이 안 가도록 저희들 최선. 그런 과정이 안 갈 수가 없잖아. 지금 현 상황에서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지금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일반 우리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나대지는 그냥 말씀대로 토지 수용 결정이 나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주택, 동산, 축사 이런 데는 토지 수용 자체를 안 합니다. 업체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합니다. 왜?
토지 수용 결정이 나도 강제 누가 할 겁니까? 사람이 들러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 사업 자체를 하신 있어서 그 많고 많은 주차장 부지 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의 행거는 상인연합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은 상인에서 책임을 지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이 사업비가 총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는 57억 6,800만 원입니다. 10억을 지금 우리 3억 추경 때 했고 7억도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10억 담아 67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보상이 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면 또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고 저는 100%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7억 8,800만 원에서 우리 지금 55면을 확장을 합니다. 맞죠? 55면을 확장하면 쉽게 계산해서 한 면당 주차 우리 차 한 대 댈 수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차 한 대 댈 수 있는 부지. 그게 얼마치인 줄 아십니까? 얼마치인 줄 아십니까? 1억 2천만 원치입니다. 약 1억 2천만 원. 대한민국 서울 강남 빼고 서울 특별시 빼고 우리 시 기초시 군구에 아무리 상권 살리기도 좋습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의정도시 밀양시에서 1억 2천만 원을 주고 차 한 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마련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러고 우리 인근 도시에 가봐도 하남, 어령, 창녕만 가봐도 시장통 내에 주차장 임대가 있습니까? 다 시장통 밖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 상권 살리가 아니라 시장 소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넓힐 방법을 생각해야지 시장을 없애갖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시장을 없애는 것보다는 시장을 없애고 주차장 만들잖아요. 시장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과장님 인근에 시장통 안에 주차장 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건데 우리 인근에 시장통 안에 주차장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긴 저는 제가 댕겨봐도 없습니다. 다 시장통 밖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오고 시장을 보고 나가면서 또 다른 전방에 가서 뭐 라면도 한 끼를 먹고 통닭도 한 마리 뜯어먹고 그래 가는 거 그게 우리 시장 상권 내일동 살리기 운동이지. 이 주차장은 그러면 시장 내 전용 주차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내일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 선정부터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 하면 또 어에서 핑계가 좋지 않습니까? 어에서는 전체 내일동 상권 살리기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런 경우도 없고 어에서 간담회 할 때는 공모사업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그거는 완전 무시돼 보고 부서에서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고 이 사업도 언제까지 안 되면 저는 지금 보상했지만은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자기들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데 보상이 안 된다. 부지 매입비만 한 1,000만 원 넘죠. 약 1,000만 원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된다. 왜 우리 밀양시에서 매달리 갖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고생시켜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상인이나 주변에 다 원활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사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선정 과정이 다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게 못 돼서 추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 자체가 또
그 상권 전통시장을 또 활성화하고 또 방문하는 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전통시장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서 하는 것인 것만큼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지만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야 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은 뭐 과장님 저도 뭐 잘 아시지만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부딪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나로 해서 여기 매진을 하다 보면 우리 시장이 아래양 시장밖에 없습니까? 송지시장도 있고 무안시장도 있고 저 남명시장도 있고 꽉 있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소외 안 받겠습니까? 또 이거 우리 르네상스 사업하면서도 우리 아리랑 전통시장에 사업도 뭐 불빛 경관 조명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있는 밑빠진 물에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말이야.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폭 몇 메다입니까? 지금 한 6m 정도. 맞죠? 예. 6m면 도시계획 도로 포함되죠? 예. 일반적으로. 그거 지금 또 요구하죠?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넓혀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데 넓혀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도색 시설로 하니까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 참 너무 좀 과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부지 선정부 잘못돼요. 그럼 재검토합시다 우리. 사업부지 재검토합시다. 만약에 거기에 금방 말씀대로 도시계획 지금부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연방도 찾아오고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넓혀달라고 내 전방 이름은 제가 못 내겠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면 우리 주차장 부지 그 55면 확장을 위해서 돈이 얼마 더 갑니까? 지금 우리 부지 매입비 지금 얼마 지금 지출했습니까? 지금 38억. 38억. 예. 아직까지 30을 하는 여유가 있네요. 맞지 않습니까? 공사비 빼고 하면은 한 공사 안 들어가는데 뭐 지금 주차장 뭐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냥 공사 안 해도 바로 주차장 딱 하는 데도 있어요. 나무극장. 그 몇 면입니까? 그게 한 100면 될 수 있죠. 예, 면수는 제가 정확히 대충 예. 평수 따지면 100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은 사고도 이 사업비가 사고도 거기에 좋은 사무실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거기 지나면 다 우리 내일동 전체에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차장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협의가 안 되면 다 재검토해서 어차피 부지 보상한 거는 또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주차장 부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준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협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분들하고 구두상으로는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고 했는데 또 그 보상금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로 그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수용 재결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지금 보상금에 대한 어떤 협의 때문에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뭐 수용 재결이 결정된다고 보면 뭐 주택도 있고 사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일반 농지 같으면 수용 재결이 좀 수월하긴 한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이 상당히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계신데요. 그 사람이 계신 집에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할 수는 있지만 하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필요하다 하면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든지 어떤 우리 밀양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비가 한 6억 약 37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상권 살리기를 예, 맞다고 보는 거지. 그 꼭 한 곳에 치중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방금 내가 연말까지 하지만은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 매이서는 안 된다. 그 매는 있으면 있다 보면 다른 또 업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밀양 시민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시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대를 받고 읍면에 산다고 해서 하대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연말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정안되면 굳이 몇 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시간만 끄면 끌수록 또 우리 밀양 시비 사업비는 또 정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매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50억짜리 사업 150억 되고 170억 되는 게 시간이 4년 5년 걸리다 보니까 자재 인상률이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투입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시내 상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동료의 말씀이 뼈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에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약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 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마약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간에 대한 고민, 현실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대책 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순간순간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안 되고 부작용도 있고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스며들 갈지도 않고 지역 경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101페이지 예,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입니다. 뭐 이곳은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비 건축비에서 한 5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밀양어린왕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지난해 2024년 5월에 도시가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예. 예. 당초 밀양어린왕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용도가 뭡니까? 원래 당초 용도 뭐 하려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문화센터라고 명칭이 아마 붙여졌으니까 지역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이름이 문화센터니까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예. 그 시장 그 상권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그 위치에 그래서 요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뭘 입점시키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뭘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 과장이 말씀하신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은 아니고 지역 상권에 지역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건물을 밀양아리랑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짓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이 건물을 지은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도 강화하고 또 그 전체적으로 뭐 지역 상권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닙니다, 그, 과장님.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 당초에는 여기에 그 유통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유통 브랜드를 입점시킬 내 브랜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당초 이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가 옛날에 의시장 하던 데입니다. 그 어떤 환경 정비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공간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주변 상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51억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초에는 그 유통 브랜드를 입점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게 무산이 되었으니까 이 건물의 활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을 해놔놓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활용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놔난 게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가보셨습니까? 예, 뭐 그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많이 가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지역 경제과의 핵심이 지역 상권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일동 내이동 전동시장 아닙니까? 원도심 상권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지 이 공간을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가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 그 유통 브랜드 입점시키려는 게 안 되니까 이름을 아리랑 문화센터에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로 바꿔가지고 뭔가 주변 상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금 운영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고 있는 르네상스 상권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아까 동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활용도를 뭐 거의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넓은 공간을 직원 30명이 쓰고 있고 뭐 말씀 들어보시다 알겠습니다만은 1억 넘게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오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공간 활용을 어떻게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에어바운스 설치해가지고 상가에 오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와서 잠깐 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유지책으로 그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에 제대로 된 기능과 목적으로 부합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이 내용도 지금 다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기능을 못 하니까 다시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당초 말씀하신 문화센터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다부 지금 탁구장 할라이다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문화 강좌를 지금 개설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 1층도 문화센터입니다. 문화 아카데미입니다. 1층도 문화 아카데미, 2층도 문화 아카데미인데 3층의 공간도 다시 지금 문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 50억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놔놓고 지금 근 1년 반 넘게 이 건물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상인회하고 지금 현재 추진단하고 많은 그 고민을 하고 또 그 각 상인회 시장 상인회하고 동가리 또 다른 상인회 여러 상인회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또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작 해가 왔던 이야기고 지금 1년 반 넘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상인분들의 말씀도 들었을 거고 주위 여론도 들었을 거고 뭐 벤치마킹은 지금 안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권활성화 지원센터로 바꿨다가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이 안 되니까 다시 지금 문화센터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50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운영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계획조차도 지금 찾지만 하고 있고 그냥 순간순간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지금 그나마 르네상스 상고 사업단도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죠. 예. 그죠? 그럼 그 사무실도 더 빌 거 아닙니까? 직원 4명인가 있는 그 공간도 빌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은 또 어떻게 갈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 전체 이 건물을 어떻게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같으면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의 목적이 맞게끔 그쪽으로 밀고 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라리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뭐 시장에 사람들이 좀 가게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센터의 기능이 맞게끔 밀양에 그 동아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악이고 미술이고 이런 분들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고 있어 그냥. 그분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음악 활동하고 예술 활동하고 창작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상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올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하든지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월을 지금 2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예, 그 시설물은 뭐 당초에는 상권 활성화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상권 활성화에 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고민해서 잘 그 시민들에게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렇게 또 과장님 바뀌시고 또 세월 가면 그냥 이 건물이 또 정체성 없이 이렇게 떠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르네상권 상권활성화 사업단 그동안 단장이 안 계셔가지고 상당히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또 사업 실행도 안 되고 우리 지역 우리 그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내부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분들 역시도 오자마자 기껏한 게 비 오는 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 몇십 명 모아놓고 행사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 행사. 그거 위해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단하고 소통하십니까? 예, 사업장하고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모여서 같이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2023년도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사업 모니터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고객분들 99%가 이 상권 사업단에 대해서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 대부분이 이 사업단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효과성을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뭔가 이게 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어려운 무슨 맡아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 하나하나의 우리 행정이 서민 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지역 상권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일을 하시는 게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럼 좀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거기 관련된 우리 지역 고인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 지금 지역에서 수년간 살아오면서 나름 축적된 오는 노하우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시고
이걸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50억 넘은 혈세를 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공간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효과성도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 의사 과정에서 과장님은 과를 대표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그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